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외노자 커너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한국에서 간호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호주에 놀러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호주의 생활은 어떤지, 호주 간호사 생활은 어떤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전반적인 차이가 있고 한국의 경력이 어떻게 도움이 됐고,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영상을 편집 중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호주 간호사를 꿈꾸고 계시던 거예요? 약간 학생 때부터나. 저는 학생 때는, 그러니까 사실 간호학과를 들어가기 전부터 외국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를 하기 전에 원래 요리사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간호사 하기 전에 저는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요리를 계속 공부했었고, 군대를 가기 전에 네. 시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남아가지고 요리사로 근무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들어갔죠. 취직을 하고 요리사로 일을 하는데 현가가 너무 시겨운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 돈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려고 지금 대학교를 가고 있고, 같이 일하는 선배들도 다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인데 그때 당시 월급으로 해서 한 180만 원이 안 넘었어요. 근데 주 50 몇 시간씩 일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좀 자괴감 들고 현타 오고 막 이래가지고 직업을 바꿔야겠다. 근데 제가 대학교를 또 외국에서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다녔어가지고 해외 생활을 맛본 김에 해외에서 살면은 너무 좋다, 여유가 있다라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처음에는 미국에서 간호학과를 갈 생각은 없었고, 미국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봐야겠다 싶었는데, 인터뷰를 봤는데 이제 인터뷰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 필리핀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외에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간호사로 해서 해외를 나간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럼 간호학과를 가서 해외를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겠다 해서, 저는 24살 때부터 대학교 수능을 공부했고 25살에 간호학과를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경력을 쌓고 워홀 비자 신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넘어온 케이스인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대학교들하고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병원, 제가 교환학생 갔던 대학병원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 측에서 이제 비자 관련해가지고 물어보겠다 했는데, 거기서 답변 준 게 지금 현재 비자가 막혀가지고 들어오기 어렵다. 근데 에이전시를 통했더니 에이전시에서는 뭐 5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5년 정도 이제 입국하기까지, 그때 당시에 5년이면 저는 만으로 35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곳을 찾다가 캐나다랑 호주랑 있었고, 캐나다는 워킹홀리데이를 신청을 해도 좀 늦게 나오는 편이고 호주는 바로바로 나오니까 호주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호주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그럼 약간 간호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약간 해외로 가기 위한 수단을 맞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를 선택했을 때도 저희 학교가 그런 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선택한 거여가지고. 그럼 우리 선생님 간호사 한국에 3년 하시고 월로 여기 넘겨오셨잖아요. 네. 그때는 약간 간호로 일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약간 호주의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워홀로 넘어올 때 빨리 간호사 자격증만 만들어놓고 다른 워홀 기간 동안에는 좀 다른 일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어차피 간호사를 여기서 할 생각이고, 제가 워홀 넘어올 당시만 해도 간호사는 영주권을 신청하면 바로 준다 라는 약간 이런 인식으로 있는 상태여가지고, 간호사 면허증만 따고 그 영주권 신청해놓고 다른 일 하다가 영주권 나오면 그때부터 간호사 일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간호사 면허를 신청하려면 영어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어 점수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는. 다시 한국 가까. 네, 맞아요. 에이지드 케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가 좀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그래도 에이지드 케어를 간다고 해도 무조건 ICU를 가시는 거죠. 저는 NS에서 거울 수술하고 나온 환자를 EBD 넣고 EBD 관 달고 온 사람들을
ICP 이제 조절하고 막 이런 걸로 주로 있었는데 그런 거는 볼 일이 전혀 없어요. 에이지드 케어에서. 그렇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한의 많은 지식을 넣는 게 호주를 넘어오기 전에 가장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경력을 얼마만큼 쌓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짧게 1, 2년이나 3년 정도 하시고 오실 생각이다 하시면은 ICU에서 경력을 최대한 쌓으시고 넘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능력 쌓을 때 아무 데나 더 네. 병원 좋은 데 가실 필요 없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이력서를 넣거나 할 때 한국의 그 어떤 병원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너 무슨 과에서 일했어? 너 여기서 과에서 일했으면 너가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하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을 텐데 괜찮겠어? 뭐 이 정도는 물어보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여기서 뭘 배웠고 막 이런 것까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는 이제 AI 간호조무사분들한테 약간 지시를 해주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 능력을 약간 그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요? 이게 업무를 한국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만 이렇게 딱딱딱딱 보면은 됐었는데 네. 여기는 이 시설 자체에서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부분 일단 알아야지 제가 이 시설에서 책임자로 있을 때가 있으니까 네. 알아야지 업무에 분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지는 걸 다 합쳐서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오늘 누구한테 샤워를 시켜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가 근데 나중에 이 기관 자체에 익숙해지면 누가 샤워를 받고 누구는 샤워를 오후에 하고 누구는 샤워를 아침에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익숙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밥을 먹을 때 이 환자는 어떤 식을 먹어야 되고 이 환자는 드링크를 마실 때 뭐 레벨 몇 단계 티켄 플루이드라고 해가지고 아스피레이션이 되는 거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케어러들한테 이 환자는 이런 거 들어가니까 이런 거 주위에는 다 인계를 해줘야 되고 포지션 체인지도 몇 명은 포지션 체인지를 4시간마다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지시를 하려면은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에이지드 케어 일이랑 한국에서 간호사 하신 일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나아요? 분위기나 일단은 일이랑. 분위기는 확실히 에이지드 케어가 훨씬 네. 좋아요. 한국은 제가 일했던 병원들은 다 5년차, 그러니까 첫 번째 병원에서 5년차가 한 12년차? 13년차였는데 그분들은 거의 그냥 솔직히 말하면 백만 받은다고 본인들이 환자 케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뒤에서 신규들이나 중간 연차들이 빵꾸 내는 것들만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만 하시는 분들이 항상 상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항상 긴장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일을 잘못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 까요. 그쵸. 네. 그 태움. 그죠. 그래서 근무할 때 근무 분위기는 확실히 이쪽은 제가 근무할 때 제가 지금도 애들이 저한테 제가 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높고 데이 근무를 할 때가 아니고 이브닝 근무할 때는 제가 거의 제일 그래서 제가 뭐 케어러들을 한테 업무를 이런 거 하라 저런 거 해라 지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일이 생겨도 제가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할 수 없는 경우들은 다 매니저한테 이제 제가 직접 보고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환경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직급만 높아서 책임질 게 많은 사람인 거지 책임질 게 많고 돈을 많이 받는 거지 저한테 좀 잘 보여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평화롭게 장난치면서 그리고 근무를 해가지고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아요. 지금 영어 대화할 때 그게 어려움을 느꼈냐? 아니요, 엄청 느껴요. 그러니까 환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가끔씩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을 못해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의사는 전달할 수 있지만 불편하죠. 그리고 환자들이
슬리를 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음이 세서 네, 발음이 세죠. 이제 발음이 세면 가뜩이나 듣기 어려운데 이게 한 5번 정도 물어봐야 되는 정도이고 근데 영어는 항상 그냥 준비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여기 영어 진짜 다양하잖아요. 네. 악센트가. 그런 어려움. 항상 있죠. 심지어 이번에 새로운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필리핀 사람이에요. 네. 일단 영어를 못하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영어를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분의 가족들이 필리핀 악센트를 써요. 근데 억양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한 달 이상 하다 보면은 다 들립니다. 오히려 문제는 시드니는 그래도 에이시안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액센트를 걔네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에이시안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한 2-3번씩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60%가 호주 애들이고 걔네들은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발음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한국인들 특징이 L하고 R 발음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저한테 단어를 몇 개 주면서 이거 연습하라고 하고 알려준다던가 막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오늘 저는 오히려 그게 얘네들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냥 챙겨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오히려 AGT어는 전화 영어로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아직 6개월 만에 저는 근데 저는 전화로 네. 보호자들분이나 아니면 의사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보다 빨리 적응이 됐던 것 같고 전화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만약에 닥터 노티를 받거나 막 이런 게 저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일반적인 전화 영어는 정말 일상생활을 설명해주고 환자의 심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주면 돼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혹시 생활하시면서 주거비랑 생활비 부담이 크진 않으신가요? 원래 막 주 6일 일하시면 그거는 제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고 사실 주거비 생활비는 선생님들이 버는 거에 비하면 전혀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닐 거예요. 호주 와서 만약에 간호사를 일한다 하면은 저는 보통 이제 주거비 생활비 다 합쳐가지고 한 4주 동안에 한 15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면은 제가 4주 동안에 버는 돈이 600만 원 정도니까 다 하고도 저는 충분히 이제 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주 6일을 일하면 그 일한 만큼의 돈은 또 다 제 거니까 세이빙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최대한 일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 인터뷰한 영상을 간단하게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들만 편집해가지고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